우아한 여사님들을 위한 품격 있는 썰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남편의 엄청난 식탐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신혼 초에는 제가 요리하는 걸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 뿌듯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장보기만 가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퇴근하고 장을 보러 갔는데 카트가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고기만 해도 삼겹살 3근, 소고기 2근. 거기에 닭가슴살은 기본으로 한 팩에 10개씩 3팩을 담았죠. 채소며 과일이며 간식거리까지 계산대 앞에만 서면 20만 원은 기본이에요. 특히 라면을 끓일 때면 정말 놀라요. 보통 사람들은 라면 한 봉지면 충분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달라요. 무조건 5봉지는 끓여야 한다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5봉지를 뚝딱 비워내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도 꼭 곁들여야 한대요. 한 번은 남편 도시락을 싸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반 도시락통으론 양이 부족하다며 대형 밀폐용기를 사와서는 거기에 가득 담아가더라고요. 밥만 해도 3공기는 기본이에요. 반찬도 일반 성인의 3배는 넉넉히 담아야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격은 멀쩡해요. 오히려 근육질이라 보기 좋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엄청난 식비가 문제죠. 이 인가족인데 한 달 식비가 200만 원이 넘어가요. 마트 영수증을 볼 때마다 현기증이 날 지경이에요. 어제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남편이 새벽에 배가 고프다며 깨웠거든요. 냉장고에 있던 일주일치장 봐둔 것을 거의 다 비워냈더라고요. 결국 오늘 또 장을 보러 가야 해요.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시어머님도 아들 식성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캐셔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손님, 혹시 식당 하세요? 그때 정말 민망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며칠 전부터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제 저녁 용기를 내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월급날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한숨만 쉬던 제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죠. 남편은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넘기려 했어요. 자기가 많이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괜찮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지난 6개월치 식비 영수증을 모아서 보여주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달 신용카드 명세서였어요. 마트비 180만 원, 식당비 50만 원. 거기에 배달 음식비까지 더해서 한 달 식비가 무려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길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배고픔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꾼다면서 잠에서 깨면 무조건 뭔가를 먹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았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굳건해졌어요. 남편의 건강도 걱정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눈물을 보이며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다음날 우리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이런 증상이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이. 그렇게 우리는 남편의 폭식하는 습관이 스트레스성 폭식증이라는 트라우마와 유전적 요인이 복합된 증상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자고 하셨죠.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고 새벽에 냉장고 앞에서 서성이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늘 곁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상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불안할 때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심호흡을 하는 걸 함께 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의 식사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라면도 이제는 3개면 충분하대요. 도시락도 일반 크기로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남편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보, 이번엔 고기 1kg만 사자. 이제 냉장고에 음식 가득 채워놓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를 꼭 안아줬죠. 지난달 식비를 확인했더니 반으로 줄어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건 남편의 표정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요즘은 저녁 식사 후에 같이 산책을 해요. 배고픔이 찾아올 때면 물을 마시거나 과일 한 조각으로 대신하는 법도 배웠죠. 가끔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런 어려움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요.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네요. 지금도 가끔 냉장고 앞에서 망설이는 남편을 보면 그저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